결혼식 전날 밤 치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도망쳐라. 지하실 문을 열지 마. 내일이면 행복한 신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가을 저녁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각, 33살 문윤서는 손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예비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강민우 씨의 아내가 됩니다.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우아한 미소를 띤 예비 시어머니 배서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서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집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예비 신랑 민우 씨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자기야 왔어? 어머니가 특별히 저녁 준비하셨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최종 점검, 신혼여행 계획, 앞으로의 생활 모든 것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순간 배서정 씨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1년 전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요즘 들어 증상이 더 심해지셔서 하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으시니 잠깐 인사드리는 게 좋겠네요. 배서정 씨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침대에 앉아 계신 노인이 보였습니다. 73세 강장호 씨. 창백한 얼굴에 다소 초점 없는 눈동자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며느리 될 윤서 씨가 왔어요. 배서정 씨의 목소리에 강장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문윤서예요. 내일 민우 씨와 결혼합니다. 강장호 씨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절박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서정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쁜 며느리 맞으시네요. 내일 결혼식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강장호 씨가 갑자기 윤서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뜻밖의 힘에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하실 문 절대 열지 마라.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배서정 씨가 황급히 다가와 강장호 씨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강장호 씨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늦기 전에 도망쳐라, 도망쳐. 그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배서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윤서를 돌아보며 웃음을 억지로 지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요즘 밤에 악몽을 자주 꾸시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강장호 씨를 부축하며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자, 여보 쉬셔야 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배서정은 서랍에서 약을 꺼내 강장호에게 건넸습니다. 치매 약이라고 했지만 알약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강장호는 그 약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복용했습니다. 곧 그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윤서의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망쳐라, 지하실 문을 열지 마라. 치매 환자의 헛소리일까요? 하지만 그 눈빛, 그 절박했던 눈빛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경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민우 집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장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왔을 때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서정 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조심해야 해. 저번처럼 흔적 남기면 안 돼. 윤서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보험은 확실하게 처리됐지? 수익자 변경도 승인 났고, 응, 이번엔 실수 없을 거야. 늙은이는 약 먹이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치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수익자? 민우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걔는 돈만 보면 뭐든 하니까. 지난번처럼만 하면 돼. 윤서는 발소리를 죽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강장호 씨의 경고가 진짜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입니다. 윤서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서정 씨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서 씨 긴장되죠? 윤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요 어머님, 제가 아버님 아침 식사 준비해 드려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배서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준비해서 강장호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강장호 씨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약 때문인지 더욱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윤서는 상을 놓으며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더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일기 같았습니다. 2021년 10월 5일. 병원에서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약만 잘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서정이가 열심히 약을 챙겨준다. 2022년 3월 15일. 민우가 하늘이라는 여자를 데려왔다. 착하고 예쁜 아이다. 서정이는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지만 요즘 내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 같다. 약을 늘렸는데도 2022년 4월 2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늘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너무 멍하다. 치매약이 원래 이런가? 2022년 4월 10일. 이상한 일이 있다. 오늘 서정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걸 들었다. 곧 끝난다는 말을 했다. 무슨 뜻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기억이 자꾸 헷갈린다. 2022년 4월 16일. 하늘이가 사라졌다. 서정이는 펜션에 갔다가 화재가 났다고 했다. 경찰이 왔다 갔다.
나는 그날 밤 이상한 약을 먹었다. 기억이 더 흐릿하다. 뭔가 이상하다. 2022년 4월 17일. 하늘이가 죽었다. 화재 사고라고 한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뭔가 봤다. 지하실에서 연기가 났다. 서정이가 문을 잠그는 걸 봤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약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치매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꾼 건가? 2022년 4월 20일. 경찰에게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정이가 또 약을 줬다. 머리가 점점 더 흐려진다.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건가? 아니면 약 때문인가? 알약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 2022년 5월 3일 보험금 3억이 서정이 계좌로 들어왔다고 한다. 하늘이 부모님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의심이 든다 하지만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2022년 6월 12일. 오늘 약을 몰래 버렸다 안 먹었더니 머리가 조금 맑다. 서정이가 주는 약에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다. 치매약이 아닌 다른 것. 내 기억을 더 지우려고. 2022년 6월부터는 글씨가 점점 더 흐트러지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치매 증상과 약물 부작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구하지 못했다. 약을 계속 먹인다 치매인가? 약인가 기억이 사라진다. 다음 사람을 막아야 한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이틀 전 또 새 여자가 온다. 윤서라는 이름이다. 서정이가 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 들었다 보험 이야기를 또 했다. 이번엔 5억이라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약 때문에 정신이. 내일 그 여자가 온다면 경고해야 한다.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기록된 증거였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자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신혼 2주 만에 비극. 29세 신부 오하늘 씨, 펜션 화재로 사망 화재 원인. 미상 출입문 잠긴 채 발견, 수사 난항 화재 사망 신부, 3억 원 보험금 수익자 시어머니로 변경 승인.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윤서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장호 씨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아니면 간절함 때문인지 아버님 강장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약을 오늘은 아직 안 먹었어. 그래서 정신이 조금 맑아. 치매가 있긴 하지만 약을 안 먹으면 이렇게 맑은 순간이 와. 오래 가진 않을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했어. 치매 때문에도 잊어버리는데 약까지 먹으면 완전히 사라지니까. 매일 아침 약 먹기 전 맑을 때 이걸 읽어. 그래야 기억할 수 있어. 아버님,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하늘 씨를 어머님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며느리였어. 착한 애였지. 서정이가 아니, 서정이와 민우가 짜고 한 거야. 돈 때문에. 하늘이 부모님은 가난했거든. 보험금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하려고 했어.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 나 치매 환자잖아. 게다가 서정이가 약을 더 먹였어. 치매 약이라고 하면서 진정제를, 수면제를 섞어서. 강장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원래 초기 치매라 천천히 진행될 거였는데 약을 먹고 나면 기억이 더 빨리 사라졌어. 서정이가 일부러 증상을 악화시킨 거야. 나를 완전한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증언을 못하게. 증거는요? 더 확실한 증거는 없나요? 강장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상자가 있어. 윤서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2022년 4월 15일 밤 지하실에서 녹음. 하늘이 목소리와 서정이 목소리.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젊은 여성의 절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넌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에겐 돈이 필요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발. 3억이면 빚을 갚을 수 있어. 민우 사업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순 없어. 어머님, 어머님. 비명소리, 기침소리. 그리고 정적 녹음기가 멈췄습니다. 윤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약을 먹었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진 않았어. 비명소리가 들려서 녹음기를 들고 지하실로 갔어. 문틈으로 녹음했지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어. 이미 밖에서 잠겨 있었고 내 몸은 약 때문에 힘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하지 못했어. 내 며느리를 그냥 듣고만 있었어.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윤서는 강장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조심해. 서정이는 위험해. 민우도 마찬가지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녹음기와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배서정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 씨, 괜찮아요? 아버님, 식사 잘하시나요? 네. 지금 나갈게요. 윤서는 강장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약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셔야 해요. 강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배서정 씨와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배서정 씨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원래 아침에 더 안 좋으세요. 약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네, 저 준비하러 갈게요. 윤서는 최대한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 지금은 오전 9시. 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우,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조사를 담당하는 50대 중반의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자주 도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상우 선배님, 저예요. 윤서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결혼식 아니었어?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파일 몇 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강민우, 배서정이라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인데?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제발 빨리 확인해 주세요. 윤서의 절박한 목소리에 김상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 조심해 전화를 끊고 윤서는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공책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모든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30분 후 김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야, 확인했어. 큰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3년 전 오하늘 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어. 결혼 일주일 전에 생명보험 3건에 가입했는데 전부 수익자가 배서정으로 되어 있었어. 그 다음은요? 결혼 2주 후 하늘 씨가 펜션 화재로 사망했지. 보험금 3억 원이 전액 배서정 명의 계좌로 입금됐어. 하늘 씨 부모님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시 화재 조사 기록을 봤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 화재 발생 지점이 지하실이었고 출입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대. CCTV도 마침 고장 나 있었고 저도요? 제 명의로도 보험이 가입됐나요? 그래서 내가 긴급으로 확인해 봤어. 내 명의로 지난 2달 동안 생명보험 4건이 가입됐어. 총 보험금 5억. 수익자는 전부 배서정이야. 제가 가입한 적 없어요. 서류에 사인한 적도 없고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보험사에 확인했더니 가입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됐더라고. 직접 대면 확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어. 그게 가능해요? 요즘은 비대면 가입이 많아서 가능해. 특히 대행업체를 통하면. 너희 예비 시어머니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나 봐. 윤서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당연하지. 나도 지금 관련 자료 정리하고 있어. 그런데 윤서야,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강민우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3년 전 보험금 받은 직후에 거액이 빠져나갔어. 도박 빚 정리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빚이 쌓였어. 최근에. 얼마나요? 약 8억. 불법 도박과 사채? 민우 씨가 운영하던 사업체도 부도 직전이야. 그래서였구나. 윤서는 이해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절박하게 선배님, 제가 지금 가진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일기장. 시아버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뭐? 그게 있어? 네, 방금 찾았어요. 오하늘 씨가 죽을 때 녹음한 거예요. 배서정 씨 목소리도 들어있고, 윤서야, 그거 결정적 증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지금 당장.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누구랑 통화해? 윤서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친구요. 드레스 관련해서. 민우는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1시간 후에 출발해야 하는데. 네,
거의 다 됐어요. 윤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둔 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서는 조용히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상우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지금 경찰에 연락했음. 1시간 내로 갈 수 있대. 절대 그 집 떠나지 마. 혼자 행동하지 말고 경찰 올 때까지 버텨. 윤서는 메시지를 지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1시간 버텨야 합니다. 오전 11시 윤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아름답지만 지금은 수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하늘도 이런 드레스를 입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배서정 씨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윤서 씨,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드레스 지퍼는 혼자 올리기 힘들잖아요. 배서정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의 등 뒤로 다가와 지퍼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민우가 행운아예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며느리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서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되죠?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네,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이 될 테니까. 우린 가족끼리 서로 지켜줘야 해요. 그 말에 윤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서정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서 씨, 혹시 아침에 아버님 방에서 뭘 보셨어요? 순간 윤서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요, 거짓말 마세요. 아버님 방에서 20분이나 계셨잖아요. 뭘 보신 거죠? 배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서는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아버님이랑 이야기 나눴어요. 결혼 축하해 주시고 아버님은 치매세요.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축하 인사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전화 왔어요. 배서정은 윤서를 한 번 더 의미심장하게 보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경찰이 오기까지 30분 버텨야 합니다. 윤서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 공책, 신문 스크랩 모두 안전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확인했습니다.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장호 씨 방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드세요, 여보 빨리요. 배서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싫어, 안 먹을 거야. 강장호의 저항하는 목소리. 약 드셔야 해요. 민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윤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배서정의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약 드시기 싫다고 하세요. 오늘 결혼식인데 컨디션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윤서는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장호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드려볼게요. 아버님이 저 말은 들어주실 거예요. 배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해요.
그녀와 민우가 방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문을 닫고 강장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경찰이 곧 와요 알아. 나 약 안 먹을 거야. 정신 차려야 해.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요. 그때 복도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일까요? 윤서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에서 배서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조사관 김상우입니다. 강민우 씨와 배서정 씨 계신가요? 김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희 아들 결혼식인데 급한 일입니다. 보험 사기 관련 조사 중이거든요. 보험 사기요? 우리가 무슨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배서정 씨, 강민우 씨, 조사 받으실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신고했구나, 그렇지? 윤서는 발버둥 쳤지만 민우의 힘은 셌습니다. 어머니가 의심하더라. 내가 아버지 방에서 뭔가 찾았을 거라고. 민우는 그녀를 끌고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원래 결혼식 후에 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졌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오하늘이 죽었던 그곳 문이 열렸습니다. 어둡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밀쳐 넣었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빚이 8억이나 돼. 이 방법밖에 없었어. 민우 씨 제발. 걱정 마.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지난번처럼 그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손들어. 경찰이었습니다. 김상우와 함께 2명의 경찰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빨랐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민우 씨,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민우가 제압당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상우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윤서야? 네, 괜찮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와 충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배서정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배서정 씨, 오하늘 씨 살인 사건과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강장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걸 다 말하겠어요. 배서정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치매 환자잖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강장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약을 먹여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매일 진정제를, 수면제를 정신과 의사도 당신 친구였죠. 가짜 진단서를 받아냈죠. 증거가 있어요? 배서정이 비웃었습니다. 윤서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아버님이 3년 동안 기록하신 일기예요. 매일 약을 먹이고 기억을 지우려 한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하늘 씨가 죽던 날 밤 녹음입니다. 어머님 목소리도 들어있어요. 배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아 재생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배서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우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말할게요. 전부 말할게요. 배서정이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입 다물어.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더 이상은 못해요. 그는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늘 씨를 저희가 죽였어요. 어머니가 계획하셨고, 저는 방조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도박 빚이 얼마나 됐습니까? 당시 3억 사채업자들이 독촉했어요. 어머니가 방법을 제시했어요. 하늘이한테 보험을 들고 사고를 가장해서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설득했어요. 어차피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을 거다.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신혼여행 대신 펜션을 간 이유는 어머니가 아는 곳이었어요. 외진 곳이고 CCTV도 오래된 거라서 쉽게 고장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을 먹였어요. 하늘이 음식에 수면제를 탔어요. 하늘이가 잠들고 나서 지하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하실 전기 배선을 건드렸어요. 쇼트가 나게. 그리고 문을 밖에서 잠갔어요. 하늘 씨가 깨어났을 때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 안에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민우는 흐느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윤서까지 죽일 순 없었어요. 어머니가 또 같은 계획을 세웠을 때 저는 진짜 미쳤나 봐요. 빚 때문에 또 따르려고 했어요. 배서정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장호는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미안해, 너무 늦었어. 윤서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도 살았고요. 그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 배서정과 강민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배서정은 2022년 4월 16일 며느리 오하늘을 살해하고 보험금 3억 원을 편취했으며 2025년 10월에는 또 다른 며느리 문윤서를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는 이 범행을 방조하고 공모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강장호의 일기, 보험 가입 서류,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까지. 강장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1년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3년 전 제 며느리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치매 때문에도 기억이 흐려지는데 아내가 배서정이 과도한 약을 먹였습니다. 치매 약이라고 하면서 진정제와 수면제를 섞어서 그래서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됐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망상이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약을 먹기 전 정신이 맑을 때 일기를 썼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럼 어떻게 증거를 보관할 수 있었습니까? 치매가 있어도 간헐적으로 맑은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그때 일기를 쓰고 신문을 오려 붙이고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매일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윤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시아버님이 저를 경고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 방에서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일기장과 녹음기를, 그리고 보험조사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우 씨가 저를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이 제때 오지 않았다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오하늘 씨처럼 되었을 겁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배서정,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보험 사기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강민우, 살인 방조죄와 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오하늘의 부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는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하늘 씨의 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아니에요. 저도 같은 처지가 될 뻔했으니까요. 우리 하늘이가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준 것 같아요. 그 말에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윤서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강장호는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서정이 몰래 섞어 먹이던 과도한 진정제와 수면제 투여가 중단되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물론 초기 치매는 여전했지만 적절한 치매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윤서 씨 왔구나. 강장호는 창가에 앉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이상한 약을 안 먹으니까 머리가 훨씬 나아졌어. 물론 가끔 기억이 헷갈리긴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진 않아.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서 잘 관리하면 천천히 진행된대. 윤서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늘씨 묘에 다녀왔어요. 그래. 부모님도 계셨어요. 많이 우셨지만 이제는 조금 편안해 보이셨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강장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곧 하늘이 만나러 가야겠어. 사과해야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윤서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경고가 없었다면 저도 그래도 하늘이는 구하지 못했잖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범죄 피해자를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보험 사기 같은. 강장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서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아버님께도 부탁드리려고요. 뭐? 저희 센터에서 가끔 강연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지켰는지.
강장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강연을? 네,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의 용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늘이를 구하지 못했잖아. 아니에요. 아버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약을 먹어도 기억이 흐려져도 끝까지 진실을 기록하셨잖아요. 그게 결국 저를 살렸고 하늘 씨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강장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1년 후 윤서는 상담센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장의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상담 신청한 김지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윤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예비 시댁이. 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보험을 들자고 하시는데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싶다고. 윤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1시간 후 상담이 끝났습니다. 윤서는 즉시 김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또 한 건 같아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또,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인가 봐 보네. 며칠 후 김지연의 결혼은 취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예비 시어머니가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지연은 윤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제때 알아채셨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날 저녁 윤서는 오하늘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 또 한 사람을 구했어요. 당신의 이야기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증거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한 김지연 씨도. 윤서는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계속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사진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윤서는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묘를 바라봤습니다. 편히 쉬세요. 하늘 씨, 남은 일은 저희가 할게요. 며칠 후 강장호의 첫 강연이 열렸습니다. 작은 강당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상담센터 직원들. 강장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기 치매 환자입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병이죠. 그런데 3년 전 그 사라지는 기억 속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과도한 약을 먹여서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신이 맑을 때 일기를 썼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기록은 남으니까 증거를 숨겼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에는 막았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만은 기억했습니다. 진실을, 양심을.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장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아무리 무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당신이 남긴 작은 증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서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장호가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양심은 끝까지 남는다. 강장호 씨는 초기 치매 환자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서정이 먹인 과도한 약물로 증상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만은 기억했습니다. 며느리의 죽음, 그 억울함,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치매로 오늘 있었던 일을 잊어도, 약물로 정신이 흐려져도 그 기억만은, 그 양심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 양심이 또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경고하고, 누군가는 행동합니다.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생명을 구합니다. 윤서는 내일도 출근할 것입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내일도 하늘 씨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전날 치매 시아버지가 도망치라고 말했던 그날, 그 경고가 한 생명을 구했고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또는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용기는 전염됩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양심은 끝까지 남는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또 만나요.